이제 우리 조선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참전한다? 예, 명나라가 참전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 역시나 명나라가 참여하게 된 계기도 조선이 계속 밀리고 있었잖아. 그러면 명나라 입장에서는 쟤 도와줘봤자 나한테는 뭐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순신이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조선이 그래도 좀 꿈틀하네? 그럼 여기서 내가 살짝 양념만 더 치면은 일본은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의 활약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끼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명나라가 이때 참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누구를 보내느냐? 이여송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5만 구원군을 어떻게 하냐면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첫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투 이름이 뭐냐면 중요해. 평양성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평양성 전투에서 평양성을 어떻게 하냐면 탈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어디에서 진격이 멈췄느냐? 평양성에서 딱 멈췄단 말이에요. 왜 멈추죠? 보급이 안 되니까 더 올라갔다가 나중에 진짜로 굶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딱 멈췄는데 명나라하고 조선군이 내려와가지고 평양성을 어떻게 하냐면 쳐가지고 탈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황이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정말 유명한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때 의병이 활약했단 말이에요. 의병이 뭐예요? 스스로 그렇죠. 정규군이 아니야. 나라에서 만든 정규군이 아니라 진짜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일본군하고 맞서 싸우는 거야. 이게요, 일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아니 나라를 위해서 왜 싸워 백성들이? 거기는 전문 그냥 군인들이잖아, 사무라이들은. 근데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구 있느냐?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곽재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곽재우. 여기 있네요. 여기 후손이 여기 있잖아. 예. 그래서 곽재우 홍위 장군 무슨 곽씨죠? 현풍 곽씨. 현풍 그쪽에 이제 의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활약을 하신 분이란 말이야. 왜 곽재우가 옆에 보시면 이제 홍위 장군이라고 돼 있죠? 왜 홍위 장군이다? 전투에 나갈 때 빨간 옷을 입고 다녔다 그래가지고 홍위 장군인데 이거 관련된 홍삼 제품도 있지 않나요? 홍이 장군이라고 있는데 정관장에서 나온 홍이 장군이라고 있는데 그 어린이용 홍삼 제품 있어요. 홍이 장군 먹으면 먹었어? 먹으면 키가 커져요. 광고하는 거 있어요. 빨갛게 생긴 거 그거 홍이 장군. 예. 그래 그거 여기서 나온 거라고 홍이 장군. 곽재우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경명, 김천일 등등 이 사람들이 훌륭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 자기 고장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일본 놈들은 자기가 처음 오는 곳이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장에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무슨 산이 있고 어디에 숨기 쉽고 어디에서 공격하면 유리하고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토 지리를 이용한 게릴라 전술. 게릴라 전술이 뭐죠? 치고 빠지는 거예요. 히히히히히. 그래서 이제 가잖아? 그럼 딱 살금살금 간 다음에 이렇게 또 도망가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의병도 활약하고 그러니까 봐봐요. 이순신이 지금 보급 차단했죠. 명나라가 참전해가지고 평양성 탈환했죠. 의병들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일본군하고 치열하게 싸우죠. 전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이때 어떻게 하냐면 야야야야 잠깐 타임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7년 전쟁으로 오랫동안 길어졌던 이유가 뭐다? 싸운 거는 몇 년 안 돼. 나머지는 무슨 과정? 휴전해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야. 그건 좀 이따가. 그래서 이때 이제 전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전황을 뒤집을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제 임진왜란 3대 대첩이 있는데요. 자, 진주 대첩,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요거 세 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진주 대첩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김시티즌 우리 형님 대단하죠. 예. 김시민 장군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일치단결에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진주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은 중요해. 위치가 진짜 중요해. 진주가 요쯤 있단 말이에요. 요쯤 우리나라 지도상 그죠? 여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진주 넘으면은 여러분들 무슨 도로 들어간다? 우리 지금 저기 영광에 계시는 누굽니까? 효진이가 있는 무슨 도? 전라도. 전라남도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주는 육지로 전라도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 중에 관문이야.
그러니까 진주가 뚫리면 어디가 뚫리는 거예요? 전라도가 뚫리는 거야. 전라도가 뚫리면은 전쟁이 뚫린다. 우리나라 보급이 뚫리는 거고. 전라도가 만약에 소나기에 떨어지면은 이순신도 어쩔 수 없어. 어찌할 수 없어요. 왜? 이순신이 지금 전라도에 있잖아. 아니, 맞잖아. 남해 섬 전라도 지역에 있잖아, 이순신이. 여기 뚫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순신도 끝장이야. 육군이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야, 일본 육군이. 그래서 이 진주성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기 뚫리면 큰일 나. 근데 이때 김시민 장군님이 성에 있는 진주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피 터지게 싸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를 자기 소나기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패배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유재란이 일어났었을 때, 그러니까 다시 전쟁이 시작됐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특명이 뭐였느냐? 진주성은 무조건 뭐 해라? 함락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성이 어떻게 됐다? 함락당했거든. 함락당했어. 예. 그럼 어떻게 여기 뭐 나름 또 싸워야지 또. 그래서 진주성에서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이제 패배해가지고 이때 우리나라가 진주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일본 장군들이 어떻게 했겠어? 야, 그때 김시민 장군님이 있었을 때 우리가 소나기에 넣지 못했던 이 진주성 우리가 먹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누각에서 막 잔치했었단 말이야. 히히 막 이러면서 기모치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 그때 이제 막 우리나라 여자들 불러가지고 그 기생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막 춤추고 놀고 있는데 한 기생이 어떻게 했었어? 장군님하고 그죠? 그 일본 장군님이란다. 일본 그 나쁜 장군 있죠, 장군님이 아니고 그 장군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막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췄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확 껴안더니만 자기 가락지로 탁 이렇게 끼워가지고 안 빠지게 딱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대로 장군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 하고 뛰어내렸단 말이야. 네. 그 유명했던 그 기녀 이름이 뭡니까? 여자 이름이 논개. 댕댕이 아니에요. 예, 댕댕이 이름 아닙니다. 예, 논개라고 있어요. 그래서 진주성에서 지금도 뭐가 있냐면 그 논개 사당이 있어. 일본 외장을 어떻게 한다? 탁 이렇게 안고 이렇게 떨어진. 그래서 기생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왕 돼가지고 도망이나 가고. 아유. 그래서 전라도를 일치단결해가지고 지키려고 했었던 진주 대첩 김시민 장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김시티즌 형님. 그다음 이제 한산도 대첩은 뭐 아니까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행주 대첩 권율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권율 장군 아주 유명한 장군이죠. 이 권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일본 육군 3만을 방어했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왜 행주 대첩이냐? 알죠? 예, 전쟁을 할 때 누구도 열심히 싸웠다? 여자들도 열심히 싸웠다. 여자들이 치마에다가 돌을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성벽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돌을 막 계속 갖다 줬대요. 왜? 돌 던지라고. 예. 그래서 그 치마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행주치마라고 한단 말이야. 닦는 거 뭐예요? 행주. 그 행주. 예. 그래서 행주치마로 유명한 행주대첩이 있다. 그래서 3대 대첩. 진주대첩, 한산도대첩, 행주대첩. 3대 대첩을 반드시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첩 이후에 일본이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강화협상을 체결을 합니다. 강화협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그만 싸우고 전쟁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조선, 명나라, 일본 간에 서로의 어떤 이제 그 요구 조건을 막 내거는데 이 요구 조건이 안 맞았어. 왜 안 맞았느냐? 일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거든. 일본의 그때 제일 어이없는 요구가 뭐였냐면은 전쟁을 끝내줄 테니까 우리 요구 이거 받아들여라. 뭐냐? 하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내놔라. 이거 요구야.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내놔.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너무 우리나라 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내놓으래잖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그래서 협상이 어떻게 하냐면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재차 뭐 하자? 2차 침략한다. 그게 뭐냐면은 정유재란이에요. 근데 이때 정유재란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순신을 제거해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조선의 흉흉한 소문을 막 돌리는 거야. 이순신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인기가 높아진 거를 배경으로 해서 왕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소문이 막 도니까 그게 어디에 귀에? 선조의 귀까지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조가 어떻게 하느냐? 이순신을 잡아다가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해요. 고문을 막 해가지고 너 그런 거 사실이야?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이순신이 차마 이 고문을 참지 못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불손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죽이려고 그랬거든. 선조 죽이려고 그랬어요. 선조는 왜 이순신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자기는 도망갔는데 자기보다 잘 났으니까. 자기하고 비교가 되니까. 예. 자기는 도망갔는데 이순신은 끝까지 맞서 싸워가지고 전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영웅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나의 어떠한 그런 가오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이순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전쟁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잖아. 그래서 신하들이 엄청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 뭘로? 이등병으로 강등시킵니다. 이등병으로. 이등병이 뭐냐고요? 군대에서 가장 낮은 신분. 그러니까 민재가 훈련소 끝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다는 계급 있잖아. 그게 이등병이야. 이 짝대기 하나.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해군 참모총장이었는데 이순신이 해군 참모총장이었는데 이등병이 돼버린 거야. 야 이순신! 이병! 이순신! 너무 떨어졌어.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백의종군이라고 하죠. 백의종군. 흰 옷을 입고 군대 이등병으로 따라다닌다 이런 뜻인데 가장 낮은 등급까지 돼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당시 이제 해군 참모총장은 누가 되느냐? 이순신의 라이벌이었던 사람 원균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원균. 정말 슬프죠. 선조가 이제 정유재란이 시작되니까 우리 해군 강력하지. 야 원균아 가서 본때를 좀 보여줘라. 근데 원균이가 아직 전쟁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해군이 무슨 해군이냐? 지금 십몇 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최강 해군 아니냐? 아니 그 해군이 있었을 때가 누가 있어서 그렇게 해군이 잘 나간 거예요? 이순신이 있었다라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우리 해군이 강력하다. 그러니까 먼저 쳐라. 저들한테 본때를 보여줘라. 그래서 계속 출전할 것을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균이 어떻게 되냐? 출전을 합니다. 이순신이 가장 잘 싸웠었던 이유는 전장을 잘 고른단 말이에요. 절대 지지 않을 전장에서 가장 유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 제 1원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 번도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균은 어떻게 하려면은 불리한 곳으로 가요. 지금 거제에 저 서쪽에 보면 폭포가 동쪽에 있으면 서쪽에 칠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박해 있는 일본군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면은 우리나라 거의 전 수군이 출동을 했는데 이게 함정이었어. 그래서 칠천도 해병 거기에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그 배가 포위가 돼가지고 일본군한테 거의 포격을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몰아놓고 펀치를 쳐가지고 원균이 이때 사망합니다. 청사령관이 사망했어요. 원균 사망. 그리고 우리나라 수백 척의 배들이 어떻게 하냐면 밑에 다 폭삭 깨져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거의 혼절할 뻔했대요. 왜냐하면 그 배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초 엘리트란 말이야. 경험치가 이만큼씩 쌓인 장군들이란 말이에요. 원균만 죽은 게 아니야. 이순신이 정말 자기 손발처럼 아꼈던 장군들이 이때 대부분 다 사망합니다. 그래서 원균이 죽은 건 상관이 없어, 이순신은. 원균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비루한 자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그 자기가 정말 아꼈던 장군들, 예진이, 윤성이, 은성이 다 사망. 그래서 나중에 모아보니까 여기 남은 거는 민기 1명. 나머지 애들은 다 어디 갔는가? 다 죽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처럼 아꼈던 장군들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12척 남아있는 거예요. 12척. 그리고 그 전쟁할 때 도망간 애들 있거든요. 도망간 배까지 해가지고 한 13척. 요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선조는 이제 울면서 어떻게 한다. 내가 잘못했도다.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한다.参谋총장으로. 와보니까 배가 없어. 장군도 아무도 없어.
그게 뭐야? 그거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선조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 해군은 망했다. 쥐 때문에 망한 건데. 그러니까 배를 전부 버리고 어떻게 해라? 육군에 합류해라. 이순신은 해군 참모총장한테 육군에 합류하라 그랬어요.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순신이 그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죠? 유명한 말이잖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힘써서 맞서 싸운다면은 그들이 저를 업수히 여기지 못할 겁니다. 그거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 잘. 그래서 12척의 배로 결국 일본군 수백 척의 배를 맞상대한 전투가 있는데 너무 유명한 전투죠, 여러분들. 그 첫 번째 그 영화잖아. 3부작에 어디죠? 명량해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때 싸우는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싸우냐고. 저기는 수백 척이고 여기는 12척인데 어떻게 싸워 그걸 도저히. 그래서 역시나 이순신은 가장 어디한 곳에서 싸운다? 유리한 곳에서 싸운다. 그래서 어디를 그 싸움을 하는 전쟁터로 정했느냐? 바로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울돌목. 여기가 어디냐면 진도예요. 진도 아세요? 네. 진도에 뭐가 유명해요? 진돗개 유명하잖아. 그리고 진도는 선생님의 고향입니다. 오, 진짜. 제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이 울돌목 바로 옆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린 기억에도 울돌목은 그 지역이 어떠냐면 그 바다가 어떠냐면 울어요. 우 하면서 바다가 울어. 왜 우냐면은 여기가 이 바닷물이 여기 굉장히 좁아요. 울돌목이 그 바닷길이 굉장히 좁은 곳이야. 그러니까 12척의 배가 딱 서기가 좋아. 근데 거기 사이에 뭐라고 이제 수로가 일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미친 바다예요, 거기가. 바닷물을 종잡을 수가 없어. 흐름을. 그래가지고 좁기도 하고 그 바닷물이 막 우웅 하면서 움직이니까 여기다. 여기를 전장으로 삼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순신은 울돌목 바깥에 자기들이 배가 딱 정박할 수 있는 곳에 쫙 일렬로 서요, 일렬로. 그렇게 설 수밖에 없어. 뒤에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12척이 이렇게 딱 섰어. 그래서 어디로 유인하느냐? 배 한 척을 이제 보내가지고 따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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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쏘는 거야, 한 척이. 그러면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해서 저 뭐야? 또 이제 마탱이 갔다. 저 한 척으로 우리를 뭘 어떻게 하게 되냐? 그러면서 유인을 하는 거야, 울돌목 쪽으로. 그래갖고 따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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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수십여 척, 수백여 척의 배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히 이러면서 이제 배가 한 척이 도망가죠. 이야 이러면서 도망가. 그래서 울돌목 쪽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유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 좁으니까 아무리 많은 배도 어떻게 좁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의 일직선으로 일렬로 들어와야 돼. 띠리리리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좁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딱 들어왔네? 근데 갑자기 배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배들이 이제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예. 이 뭐라 그러죠? 제로투 배들이 이렇게 제로투를 치는 거야. 울렁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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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앞쪽 배들이 들어왔는데 얘들이 제대로 못 가고 울렁울렁 울렁울렁 이러니까 뒤에 있는 배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빨리 가! 이러는데 야 안 돼! 배가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긴 거. 병목 현상. 병목 현상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를 몰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배들이 거기에서 막 엉켜가지고 뒤엉킨 상황에서 포탄을 맞으니까 어떻게 한다? 막 이제 자기들끼리 막 엉켜가지고 막 화장실에 그 똥 내려갈 때 약간 느낌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버튼 누르면 똥이 확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런 느낌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일기에 그렇게 적었어. 정말 천운이었다고. 이순신이 자기 일기에다가 천운이 없었다면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당연히 못 이기지. 12척인데 뭐 거의 수백여 척의 배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근데 천운이었다. 이걸 막을 수 있었던 거. 근데 천운이 아니야. 이순신이 그만큼 뭐를 잘 썼다? 뭐를 잘 쓴 거지. 이때도 참 묻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배들이 12척이 이렇게 서 있었잖아. 얼마나 무섭겠어. 왜냐하면 우린 12척이고 저 울돌목 건너편에 있는 배들은 수백여 척이야. 그 수백여 척의 배를 12척이 상대한다? 이거는 진짜 꿈도 못 꿀 일이거든요. 그래서 묻지 못할 일이 뭐가 있었냐면 12척이 이렇게 섰는데 이순신이 딱 이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배들이 조금씩 어떻게 해? 후진을 하는 거야. 후진을 쫄아가지고 진짜로 후진을 했어. 그래갖고 이렇게 후진을 하는 거야. 그 배들이 슬금슬금 후진을 하니까 이순신이 빡쳤어요 그때. 그래갖고 그 후진하는 배한테 어떻게 했냐면 엄청나게 크게 나무랍니다.
죽기를 각오해야지. 어찌 도망만 치려고 생각을 하는가? 내 이 전쟁 끝나면 이들 다 목 다 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띠리리리리리. 이순신도 이때 쫄았거든 사실. 진짜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했나 몰라. 예. 그래서 명량해전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다시금 이순신의 위엄을 보였었죠. 전쟁이 이제 끝납니다. 왜 끝나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거든요. 네, 지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도망!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 도망가려고 하는 일본 배들을 어떻게 한다?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섬멸하려고 했었던 전투가 있습니다. 마지막 해전이죠. 노량해전이라고 하는 해전이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네, 이순신이 적의 총탄을 맞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노량해전이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 기승전결이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떨어져. 결말까지. 뭔가 이상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의 이 노량해전의 죽음을 믿지 않았었어요. 이순신은 어딘가에 뭐하다?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한참 돌았었거든. 근데 왜 그러면은 자기 죽음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꾸며내. 주작을 할 정도로 왜 꾸며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살아있다면. 다 쉬고 싶어서? 유명시와서 죽일 수도 있어. 그렇죠. 방금 전에 두 사람 얘기한 거 똑같죠. 이순신이 만약에 살아있다? 영웅으로 추앙받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웅으로. 그러면 선조가 어떻게 해서든 아마 이순신 죽였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순신이 살아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순신이 자기가 죽을 자리를 그냥 난 마련했다고 봐, 스스로. 그러니까 가장 영웅답게 죽을 수 있는 자리. 예. 그래서 이제 노량해전에 영화 보면은 이순신이 전투를 독려한답시고 뭐합니까? 막 북치거든요? 북치다가 나중에 총알 빵 맞거든. 그리고 유명한 말 하잖아요.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서 노량해전을 끝으로 해가지고 결국 임진왜란이 끝나게 된다. 자, 어떤 영향이 끼쳤느냐? 금방 1분 만에 마무리합니다.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빠졌죠. 민재 얼굴처럼. 민재 표정이 지는. 국토가 황폐화되고요. 인구가 급감하고요. 국가재정이 파탄납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재들이 소실됩니다. 이때 소실된 문화재 중에서 유명한 문화재 불국사가 다 타버려요. 불국사 쌤 뭐 나름 괜찮던데. 내 며칠 전에 여행 갔다 왔는데. 그거는 복원한 거예요. 그래서 불국사가 이때 폭삭 어떻게 하냐면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궁궐 경복궁 불탔잖아. 일본 놈들이 불질렀어요? 우리가 셀프로. 자, 그리고 일본입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습니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가는 2인자였거든요.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죽임으로써 일본의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천하라고 하는 떡을 누가 찍고 여기에 이제 반죽을 했다? 그런 기반을 다진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 떡을 실제로 이렇게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쪄가지고 딱 만든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거를 먹은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다. 세 사람 성격이 달라요. 이건 일본사지만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카리스마. 그죠? 그리고 극한의 효율충. 도요토미 히데요시. 굉장히 머리가 약삭 빠르고 똑똑한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꾹 하고 마지막까지 참았던 사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새가 있어. 울지 않는 새야. 짹짹짹짹짹 울지 않는 새라고. 근데 울게 하고 싶어. 그러면 오다 노부나가는 어떻게 한다? 죽여요? 울지 않는 새는 필요 없다! 새를 죽인다.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든 울게 한다. 야, 울어봐.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딴거 산다?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때 뭐를 데려가냐면 중요합니다. 별표하셔야 돼요. 조선에서 도공들을 납치해 가요.
무슨 말이냐? 도공이 뭐예요? 도자기 네, 도자기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그 끌려간 사람 중에 누구냐면은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삼평. 그래서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끌고 갔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그 도자기 잘 만드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도 만들어져요. 도자기가. 근데 조선 도공들의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야. 뭐냐? 아리타 도자기라고 하는 도자기가 있어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아리타 도자기라고 하는 도자기가 유명하고 우리 그때 그 도자기 발전이 어떻게 됐었어? 조선에. 분청사기, 백자, 그 다음 청아백자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청아백자, 요거 아리타 도자기가 청아백자거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좀 특이한 게 일본 애들이 항복한 애도 있어. 한국인으로 귀화한 친구도 있어요. 누구냐면은 사야가라고 하는 일본인이 있는데 이 사야가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러 왔다가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애기도 죽고 막 불태워지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불의한 전쟁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전쟁에 우리 일본인 편으로 있을 수가 없다. 난 조선인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신분 세탁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망명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야가가 항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식 이름도 줘.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충성한다 이런 뜻에서 김충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례가 있어요.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항복한 외놈이다 이래가지고 이런 거를 항외라고 합니다. 항외. 예.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때부터 뭐가 약화된다? 국력이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와준다고 명나라가 힘이 좀 약해지거든. 요때를 틈타가지고 무슨 족이 중국에서 세지느냐? 여진족이 중국에서 세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저희 중국하고 이제 막 싸우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여진족의 힘이 강화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일본과의 교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시에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다 이제 편지를 보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부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름 외우세요. 에도막부라고 합니다. 에도막부. 뜻만 잠깐만 풀이하면 에도는 어디냐면은 에도는 도쿄예요. 지금 일본 수도죠. 옛날 이름이 에도야, 에도. 우리가 지금 서울을 한양이라고 옛날에 불렀듯이. 근데 그 에도의 정부 이름이 뭐냐면은 정부 이름이 막부거든요. 막부. 그래서 에도에 있는 막부다 이래가지고 에도막부라고 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부 이름입니다.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우리 조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공격한 거지 내가 공격한 거 아니거든요. 아니 맞잖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군대를 보낸 적이 없어요. 여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대 보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한 거는 도요토미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일본에 정권을 이제 얻었으니까 우리랑 교류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교류해요, 안 해요? 해야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또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 지금 우리나라 거의 빈사 상태인데 딸핀데 이거 쳐들어오면 우리 진짜 망하거든. 그래서 저쪽에서 친하게 지내자니까 오케이 친하게 지내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끌려갔던 사람들 있잖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끌려갔잖아. 그 사람들을 국교 재개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때 무슨 조약을 체결하느냐? 이거 외워야 돼. 기유약조라고 하는 걸 체결합니다. 기유약조. 기유년에 약조를 체결하는데 무역을 허용하고 다시 일본과 교류를 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갔었던 우리나라 사신들,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고 일본과 교류하는 사신들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자, 요것만 외우면 이제 쉬어요. 조선통신사라고 부릅니다. 조선통신사. 그래서 문화 교류를 위해서 조선통신사를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을 전파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후약조를 통해가지고 조선통신사까지 파견하는 거를 외우시면 임진왜란이 끝납니다. 자, 움직이지 마세요. 자,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자, 흐름을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천천히 정리를 하자. 이거 하고 쉴 거야. 한 10분 넘게 쉴 거야. 자, 갑니다. 당시 상황이 일본은 누가 통일해? 빨리 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죠? 이 사람이 전국시대를 통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왜 침략하는 거지?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돌리고 땅 뺏어가지고 나눠줄게. 이런 식으로 달래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뭐를 빌려달라? 기를 빌려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씨알도 안 먹힐 얘기를 하니까 두 나라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국내는 약간 분열 상태였다.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가지고 분열 상태였는데 동인의 황윤길이 어떻게 한다? 침략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성일은 안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안 하겠지! 이걸로 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머 쳐들어왔어. 하이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쳐들어오죠. 1592년 4월 13일 날 부산포에 상륙해서 어디가 함락된다? 부산 진성과 동래성이 함락됩니다. 첨사 정발, 동래부사 송상현이 분전했지만 패배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점인 부산 그 진이 어떻게 되냐면 성립이 되는 거죠. 세 방향으로 수도를 향해서 진격합니다. 이때 누구한테 방어를 맡겼어요? 신립. 반드시 외워야 돼. 신립. 신립이 두 가지 방향성이 있었어. 뭐였어요? 문경세제에 진을 치느냐, 충주 탕금대에다 진을 치느냐, 두 가지가 있어서 어디에다 진을 치지? 충주 탕금대. 그래서 조선 육군 전멸. 그래서 한양으로 쭉 올라옵니다. 선조 어떻게 합니까? 토끼입니다. 쭉쭉쭉 토켜요. 그래가지고 이때 불타버린 것이 경복궁이 불탔단 말이야. 백성들에 의해서. 근데 조선이 망하지는 않았다. 왜? 누구? 이순신. 그죠? 이순신이 주력선 이름이 뭐예요? 주력선. 판옥선. 판옥선을 건조해가지고 우리 수군이 주력선으로 이용하고 또 돌격선으로는 뭐 너무 유명하지만 여러분들 뭐예요? 거북선 있습니다. 첫 해전이 어디다? 이건 반드시 외우세요. 예, 옥포해전에서 거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조선군이 첫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이후에 뭐 사천해전, 뭐 당항포해전, 한산도해전 많은데 그까지 다 외울 필요 없고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곡창지대였던 전라도를 보호할 수 있었다. 근데 이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리죠. 그렇지. 진주성을 해야지. 진주성을. 그래서 수군으로는 이순신이 맡고 있었지만 여기에 있는 이제 진주성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라도로 들어오는 그 길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라도가 보호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나라가 이제 참전을 합니다. 이호성 장군 외우셔야 돼요. 이호성 장군을 비롯한 5만 구원군을 파견해서 무슨 성 전투? 평양성 전투에서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고 의병들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곽재우, 고경명, 김천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누구만 외우자? 곽재우 외워두세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임진난 3대 대첩 뭐 있어요? 진주 대첩,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일본군과 강화 협상을 체결을 하는데 일본군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에 누구를 제거해야 돼? 이순신 제거해야 돼. 그래갖고 막 소문 돌려가지고 이순신이 결국 어떻게 된다? 백이종군, 이등병으로 강등됩니다. 이 타이밍에 원균이라는 사람이 우리 수군 그 통제사가 되고 계속 선조가 공격하러 나가라 그래가지고 떠밀려 나간 상태에서 불리한 전장에서 전투를 하잖아요. 무슨 해전? 칠천량해전. 거제에 있어요. 그래서 칠천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합니다. 12척 빼고 나머지 한 척 들어가고 13척이긴 한데 그래서 이 13척의 배로 어떻게 하냐면은 조선 그 수군이 최대의 전투를 치르는데 그 전투가 뭐다? 명량해전이라고 하는 전투다. 여기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일본군의 군세가 꺾입니다. 꺾인 상태에서 누가 죽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후퇴하는 일본군을 끝까지 다 섬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마지막 전투를 했었는데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가 노량해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산도 해첩, 뭐 노량해전, 명량해전 뭐 이렇게 있는데 순서를 따지면 어떻게 돼? 한산도, 명량, 노량 뭐가 먼저예요? 한산도가 먼저지. 그 다음에 명량이 그 다음이지. 그 다음에 노량이지. 근데 너무 쉬워 보이지? 시험에 나왔어. 한국사는 시험에 이거 나왔다고. 네. 순서대로 이순신의 전투를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마지막 상황을 보게 되면 조선 그냥 다 빠졌고요.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보가 성립이 되죠. 이때 그 도공들 이제 납치당해가지고 이제 도자기 만든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무슨 도자기? 아리타 도자기 반드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일본의 항우에 유명하잖아요. 사야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김충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중에 개명했다, 귀화했다 이런 거 정도 여러분들 외워두시고 중국은 명나라가 약해지고 여진족이 강해진다 기억해두시고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약조를 체결해? 기유 약조를 체결을 한다. 그래서 일본에 뭐를 보내게 된다? 조선 통신사를 파견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두시면서 첫 번째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충분히 쉬시고요.